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1,000원 만든 사람이 도소매업자한테 1,000원에 팔아서 도소매업자가 1,000원에 사온 다음에 우리는 2,0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도소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2,000원 빼기 1,000원 하면 1,000원이 되겠죠. 이 1,000원이 도소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의 세율이 10%입니다. 10%. 10%여서 도소매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0원 곱하기 10%인 100원을 이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이제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1년을 2기로 구분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1년에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 이렇게 두 번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제도와 이제 영세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 제도는 간단한 예로 농수산물,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농수산물 또는 병원에서 이제 우리 진료 보고 병원에 이제 낼 때 그 돈을 낼 때 거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애들이 학원 다닐 때 한 달 학원비가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22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딱 20만 원만 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용역 또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는 공제나 환급을 해주지 않고 이제 납부세액을 없게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분 면제 제도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아니면 학원업자, 아니면 의료업자, 병원들 등이 예뻐서 얘네들이 특별히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농수산물은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은 아프면 꼭 가야 되고, 또 애들도 이제 교육은 꼭 시켜야 되니, 최종 소비자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롭게 물가 인상 효과를 좀 방지하고자 최종 소비자들에게 이롭게 부분 면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또 하나가 역진성입니다. 역진성. 역진성의 반대말이 누진성이라고 합니다. 누진성. 누진제도는 예를 들어서 세금도 누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전기요금, 누진제로 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고, 전기세, 소위 말해서 전기세 폭탄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정 부분 세율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게 이제 누진세율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0원 버는 사람이 100원의 세금을 내게 했다고 하면 2,000원 버는 사람은 200원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3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누진제도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000원 버는 사람이 100원 세금을 낼 때 2,000원 버는 사람은 200원 내는 게 아니라 300원, 400원을 내게 만드는 게 이제 누진제도고요. 그와 반대로 역진성은 부자나 가난한 저 같은 사람이나 이재용 부회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던킨 커피를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도 4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저 역시도 똑같이 4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것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에 비해 덜 내게 되는 것을 역진성인데 이제 부가가치세가 역진적인 세금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미가공 식료품 이제 면세를 적용받기 때문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면제해주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최초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한 것을 이제 면제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거나 가공을 하여서 최초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치즈 같은 것, 뭐 버터 이런 것들은 다 성상이 변한 거죠. 우유가 아니라 성상이 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면제해주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결론은 최종 소비자, 우리가 이제 사 먹는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엔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른 효과가 되는 것이죠. 단순 가공품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고 있고요. 미가공 식료품을 이제 단순히 혼합한 것들, 뭐 도정한 쌀과 그리고 뭐 보리를 섞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도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법인은 개인은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세무서에 찾아가지고 농업을 하겠다, 농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자를 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주죠. 개인 사업자로.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회사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뭐 영어조합법인 뭐 등등 이제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기 전에 우선 해야 할 것이 상법상 혹은 뭐 민법상 등기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통상 등기라는 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그 법무사 아시죠? 뭐 법원 앞에 가면 이제 법무사, 변호사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 설립을 담당해서 해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설립된 법인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겠죠. 만들 때 이 법인 중에 법인은 몇 가지 형태가 되냐면 한 총 5가지, 우리나라에서 한 5가지 형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 5가지인데요. 이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회사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한명합자, 뭐 유한책임, 유한회사 같은 회사는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인 중에 거의 98%, 99%가 이제 주식회사고요. 나머지 뭐 1%가 뭐 한명합자, 뭐 유한, 뭐 이 등등등의 회사인데 가장 진보되고 가장 선진화된 회사의 제도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개념은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한도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주식회사 중에서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우리한테 이제 관심이 있죠.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하면 뭐 사실은 뭐가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따지기 좀 애매하죠. 우리한테 맞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좋고 나쁨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흔한 제도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법적 근거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농업인이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90%를 출자를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설립할 때 농업인 1인이 100% 지분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90%의 지분을 타인한테 비농업인한테 팔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이 진입장벽이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에 반해 이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인 이상 구성됩니다. 5인. 5인 이상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 5인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보다는 이제 설립 자체가 좀 까다롭고요. 뭐 대신 혜택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자본금이 1억 이상이 돼야지만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의 이제 사업 목적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농업 경영, 뭐 유통 가공, 농작물 대행, 그리고 뭐 관광 휴양 사업 등등이 있겠습니다. 설립 요건을 보면요. 이제 농민이어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제 직접 경영하시는 농민이시거나 아니면 뭐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등등
이렇게 이제 그 진입장벽을 두고 있죠. 이상 이제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법인이 아닌 이제 개인 또는 이미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그러면 설립된 등기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창업하려는 자는 이제 업종에 제한 없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인허가가 꼭 필요한 거라면 인허가를 먼저 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이제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원칙이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이 원칙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서초구 양재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뭐 세무사 사무실을 하나 운영을 하면서 전주에 이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서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활용하지 뭐 그가 아니라 서울 사업장은 서울 사업장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 전주에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장도 별도로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만약에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건물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인허가 사업 허가증을 가져가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정관, 정관 사본, 주주 명부, 법인 도장 등등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과세 사업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1기, 2기로 나눠서 1월부터 6월까지 신고를 한번 또 해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또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이렇게 신고를 하고요. 농업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죠. 다만 우리가 물건을 사가지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도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농, 임, 업, 용, 기자재를 샀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환급제도는 원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받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농축산물, 업, 임업,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이제 면세 적용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아래와 같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제 환급 특례 이제 사후 환급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기자재를 산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세율이라고 하면 물건을 살 때부터 영세율 그러니까 아예 부가가치세 없이 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에 나중에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이미 더 주고 사온 그 물건값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TI가 텍스 인보이스의 약자인데요. 거래 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서로 부가징수를 해야 되는지 이 영수증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거래인지 아니면 청구거래인지 아니면 현금거래인지의 이제 영수증의 역할도 하게 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송장과 증빙서류, 과세재료의 역할을 하고요. 이 세금 계산서는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발급 시기가 있고요. 발급을 꼭 해야 되고 발급을 놓치게 되면 이제 매출누락 또는 공급 시기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인정받아서 아주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의무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꼭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데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미등록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 폐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도 똑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법인 사업자와 또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자는 꼭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문방구에 가면은 그 성경책 종이 같이 이제 얇은 종이로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종이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됩니다.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업자 또는 이제 세관장이 발행을 할 수 있고요. 종이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아니면 뭐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소매 사업자, 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뭐 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발급 시기 특례를 보면요. 발급 시기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서 꼭 발급을 해야 하고요. 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 뭐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가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명칭, 성명,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작성 연월일이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이제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공급자의 주소, 뭐 상호, 뭐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발급 기간은 원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그 발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월세를 지급한 때 그때 이제 영수증의 성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국세청 서버에 전송한 경우를 전송이라고 합니다. 이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는 전송을 해야 하고요.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종이세금계산서는 물건을 사가면 그때 이제 종이로 종이 실물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 아니라 이제 직접 주기도 했고요. 아니면 우편물로 보내줬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번 달 뭐 한 3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깎아달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300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깎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찢어버리시고요. 제가 새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전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가 둘이 짜고 너무 장난을 많이 치더라.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니들 장난 못 치게 한 번 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안 지워지게 만들었습니다. 안 지워지게. 서버에,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면 그게 안 지워지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모르고 이중 청구를 한 거예요. 300만 원을 세금계산서를 끌었는데 이중 청구를 한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전화해가지고 모르고 이중 청구했으니까 그 방금 보낸 거 그냥 찢어버려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날 것을 이제는 300만 원에 30만 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300만 원에 마이너스 3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또 보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0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아예 없애지 못하게 발급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 취소를 하거나 등등 이런 이제 수정 발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다시 와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죠. 이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마이너스 치면 됩니다. 계약 해제, 물건을 사갔다가 물건이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냥 나는 아예 안 산 것처럼 취소를 해달라 라고 하면 최초 계약일, 계약 작성일을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인데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출하는 재화를 이제 영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이제 농기자재에 대해서 특별히 영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